분류는 대충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 한번 하나씩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서양의 약초요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생약요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동양에서는 아예 그냥 약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거를 뭐 생약이라고도 하고 약초라고도 하는데 이 피토케미칼, 우리가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색소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뭐 프로폴리스라, 아니 프로폴리스 아니라 여러분들 커피라든지 알록달록한 그 색소들 있잖아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색소에는 보면 피토케미칼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항산화 성분들을 갖고 있거든요. 항산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몸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든지 여러분들이 그 활성산소가 여러분들 세포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손상시키면서 노화라든지 질병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그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피토케미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복분자라든지 뭐 알록달록한 뭐 고구마, 호박, 그다음에 뭐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잖아요. 건강식품을 먹고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사서 생으로도 먹고 있는데 그런 색소들이 바로 피토케미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 여러분들이 술을 담가서 드시기도 하고 요즘에 뭐 차로도 나오고 뭐 술로 담그도 아니면 또 아로마에서 오일을 추출하기도 하고 뭐 식초에 담그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먹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옛날부터 이렇게 먹고 있었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중에서 우리가 당귀를 우리 약재인데 당귀는 아마 우리 그 약초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한약약리라든지 약 본초, 방제 우리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당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피를 만드는 성분이기도 하고 우리 몸의 어혈을 제거한다든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이런 혈류와 관련된 질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약초가 당귀입니다. 당귀는 굉장히 여성들한테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초도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들 감초를 모든 약을 다룰 때 대부분 감초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감초는 해독제로 많이 써요. 이 감초가 디톡스하는 이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약제를 할 때 그 약을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쓰고 감초 단독으로 썼을 때는 우리가 디톡스 목적으로 차로 드셔도 되는 게 바로 감초입니다. 근데 이제 커큐민은 여러분들 시망 아시죠? 커큐민은 우리 카레 원료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최신 연구로 보면 커큐민은 지금 두뇌 활성화의 재료로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두뇌 활성화 수업할 때도 그 두뇌 활성화에 관한 논문들을 자료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을 때 그중에 이제 커큐민, 광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요즘에 두뇌 활성화 자료로 많이 나오고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카레를 많이 먹는 이 인도 사람들은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서구의 10%? 서구의 10%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도는 치매 환자의 유병률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카레가 주 원료, 원료로 쓰고 있잖아요. 여기는 식량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생약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초. 우리 지금 뭐 한약 양리학이라든지 본초라든지 그다음에 한방 그 방제약 레시피를 배우고 있는데요. 보면 굉장히 많은 약체들 약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730종의 약초들이 기록이 돼 있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항생제가 나오기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다 약으로 썼어요. 그리고 약초를 배우시면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식품으로 먹었던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당귀 같은 것들도 그냥 우리 예전에 쌈채소, 지금도 보면 당귀가 여러분들 쌈채로서 먹어요. 쌈으로 싸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당귀거든요. 그래서 먹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효능이 있어서 그걸 약초로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천연물에서 좋은 유효한 성분들을 추출해가지고 뭐 건강기능식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약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 있고요. 또 아니면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서 뭐 아로마와 같이 똑같이 섞어가지고 뭐 지난번에 왜 탈모 예방 여러분들 탈모에 좋은 그 아로마도 있지만 약초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탈모 스프레이 같은 걸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먹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또 우리 화장품 원료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실제로 약초 같은 것들이 제가 이제 화장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좀 만들고 있는데 거기 보면
뭐 미백이 좋은 거, 뭐 아니면 뭐 병풀 같은 것들이 뭐 재생에 좋고 알로에 같은 것도 재생에 좋고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화장품 원료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보면 뭐 설화수 같은 화장품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특히 가격이 싸지 않잖아요. 비싸잖아요.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한방에 좋은 성분들이 화장품에 들어가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한방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활용하는 거죠. 이 약초를 갖고서 뭐 식품을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탕약을 만들 수도 있고, 화장품을 만들 수도 있고, 뭐 탈모제를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약선이라는 게 있어요. 약선. 여러분들 그 혹시 절에 가서 사찰 음식 같은 거 뭐 드셔보신지 모르지만 약선 요리 같은 것들도 다 보면 그 약을 가지고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약재를 가지고서 음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면 당군 신화에 뭐 쑥과 마늘이 나온다든지 그다음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약재들이 나오잖아요. 약재뿐만 아니라 식품도 나오고 약재도 나오고 약재와 식품이 같이 섞여 있거든요. 동의보감에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활용하고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요법. 여러분들 영양요법이라고 하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 영양이 넘친다고 생각하시지만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영양이 우리가 그 칼로리는 넘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막 2200칼로리, 3000칼로리를 먹으면서 칼로리는 넘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식생활이 인스턴트 식품이 많고 또 옛날과 달리 이 토양이 굉장히 황폐화돼가지고 옛날보다도 우리가 똑같은 예를 들어서 당근을 한 뿌리 먹었어요. 당근을 한 뿌리 먹었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그 영양분들이 굉장히 적게 함유되어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이 공부할 때. 그래서 똑같이 당근을 한 뿌리를 먹었어도 그 당근에 함유된 영양분들 자체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양 미네랄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 결핍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좀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미네랄, 비타민 같은 것도 좀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흡연하시는 분들, 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임신했거나 폐경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특히나 더 많이 드셔야 되는 그 미네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흡연자들은 뭐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이라든지 그다음에 비타민 B군들, 그다음에 특히 알코올 드신 분들은 비타민 B군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라는 게 꼭 우리가 노인성 치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혈관성 치매, 그다음에 알코올성 치매. 혈관성 치매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혈액의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에 치매가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알코올 때문에 치매가 일찍 올 수도 있어요. 알코올성 치매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것들이. 근데 이 비타민 B군들을 좀 더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 주셔야 되는 거고. 자, 식이요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어떤 특정한 수술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식이요법 교육 받으시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간, 뭐 폐, 이게 장기별로 어떤 특정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 특정한 질병을 보충할 수 있는 어떤 식이요법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좀 그걸 사실 교육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병원에서 다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기, 어떤 질병에는 어떤 시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식이요법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식이요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물도 여러분 정수기물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정수기 이러다 되게 좀 정수기 회사한테 공격받으면 안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정수기는 증류수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먹는 수돗물에는 미네랄 같은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정수기는 그 미네랄을 다 빼요. 그러니까 미네랄, 뭐 비타민, 뭐 미네랄, 아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빼고 그냥 맹물. 우리가 보통 그 증류수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다 빼고 증류수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정수기 물은. 그래서 집애들도 대부분 정수기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수기 물을 드시지 마시고 차라리 생수를 드시던가 아니면 이온수기를 드시라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온수기 해서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대체약 공부하면서 전 10여 년 전부터 이온수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몸이 그 혈액이라는 게 약간 약 알칼리성이거든요.
그 약 알칼리성 물을 드셔야지 건강해요. 그리고 그 약 알칼리성 물 속에는 그 항산화, 아까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성질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드셔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생수를 드시라는 거죠. 생수를 드시고, 그거보다 조금 더 좋다면, 이온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거 아시죠? 식품 첨가물 같은 것들은 최대한 적게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생갈야채, 생야채, 생채식을 많이 드셔야 되는 거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야채라든지 곡물, 우리 현미나 이런 것들 많이 드셔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어쨌든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식이요법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식이요법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부 다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좀 포괄적인 얘기들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로마는 여러분들 아마 제가 아로마 수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로마는 되게 많이 아로마 특강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로마는 그 아까 우리 서양 옛날에 서양에서는 아로마가 약이었어요. 그래서 왜 수도원 같은 데 보면 아로마를 가지고 약으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많잖아요. 그래서 왜 요즘에 제가 예전에 이태리 여행 가니까 뭐 수도원 크림, 그래서 수도원에서 아로마를 가지고서 예전에 약초로 만들어서 이렇게 뭐죠? 약으로 썼던 것들을 그거를 이제 화장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수도원 크림을 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있던데요. 어쨌든 아로마 같은 것들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이 꽃잎부터 뿌리 줄기까지 추출해서 그 기름과 향유, 성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약으로 쓰는 것들이 바로 아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로마는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양리 효과. 마치 약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호르몬을 분비를 시킨다든지, 세로토닌 분비를 높인다든지, 그래서 양리적인 효과가 있고, 생리적이라는 건 뭐냐면, 아로마 중에 혈압이나 맥박을 떨어뜨린다든지 몸을 이완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생리적인 효과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심리적인 효과죠. 우리의 행복감이나 불안, 우울,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바로 심리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아로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로마 중에도 향균 효과, 우리가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향균 효과가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아까 미국의 큰 메이저 대학병원 같은 데서 중환자들, 누워있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중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여기 뭐 인공호흡기 꽂고 있고 막 이런 거 달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뭐죠? 균들이 박테리아 내성이 생겨가지고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생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항생제 사용을 적게 쓰려고 아로마를 같이 병합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책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아로마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마는 굉장히 배워두시면 정말 평생 잘 쓰실 수 있는 가정 상비약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아로마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로마를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심리신조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상. 이제 명상 같은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명상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다음에 명상에 대한 특강을 지난번에 우리 그 유중열 교수님도 한번 오셔서 명상 특강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명상하고 또 저는 이제 하버드 의대에서 하는 명상의 방법 또 일본에서 하시는 그 명상 방법들이 좀 다 달라요. 좀 약간만 다른데 어찌됐든 명상에 대한 특강은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면. 우리 그 옆방에 어떤 분 체면하시는 대표님 계신 것 같은데 체면도 효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암 환자들한테 쓰는 상상요법이라든지 이완요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도요법 그다음에 요가 여러분들이 요가가 우리나라에 좀 잘못 들어왔어요. 요가가 사실은 여러분들 요가 안에는요. 8단계라고 해서 호흡법도 들어가고 명상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원래 수련법이에요. 옛날에 그 인도에서 그 스님 누구죠? 수행하시는 분들의 수행법이 요가예요. 그래서 거기는 원래 호흡법도 들어가야 되고 명상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마치 요가가 그냥 운동법, 하나의 운동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요가를 깊이 들어가 보시면 8단계에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명상하고 호흡법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요가도 있고요. 기공, 그다음에 태극권, 예술치료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 그다음에 뭐 미술치료, 예술치료, 음악치료, 뭐 소리치료, 원예치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시치료
치료도 있었고 또 뭐가 있어. 하여튼 그 많은 것들이 다 대부분 심신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이 너무 지금 벌써 시간 한 시간 지났네요. 제가 수업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여기까지만 동종요법까지만 설명드리고 자, 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마사지도 보면 마사지도 한 시간이 뭐야? 한 학기 배울 될 정도로 마사지 요법이라든지 마사지가 뭐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통 우리가 마사지 그러면 피부관리실에서 받는 마사지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피부관리실에서 받는 얼굴 마사지가 아니라 우리가 몸에 치유적으로 하는 마사지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염증이라든지 근육통이 발생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본능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문지르잖아요. 근데 이 손으로 문지른다는 행위 자체가 그냥 문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에너지 이야기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실험이 있어요. 사람이 손에서 에너지 파장을 측정을 했는데, 사람마다 그 에너지의 그 파장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세기가 다른 거예요, 세기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기공하시는 분들, 수련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을 봤더니, 무려 일반인들보다 100배가 높다고 하는 연구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에너지학 시간에 예전에 한번 특강을 해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손을 가지고 우리 어릴 때 보면 저 뭐 체하거나 뭐 배가 아프거나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손을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배를 마사지 해 주셨잖아요. 배 마사지 해 주셨잖아요. 근데 어때요? 배 마사지 해 주시면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어떤 치유 효과도 있고 굉장히 마음의 안정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었는데, 최근에는 에너지학 파트에서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파장을 측정해서 그 세기를 갖고 다 이 수치화로 측정을 했던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사지라는 거는 그냥 얼굴 마사지가 아니라 우리가 몸의 치유적 마사지. 이거 뭐 힐링 터치라는 단어를 쓰기더라고요. 거기 책에 보니까 뭐 힐링 터치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문지르고 주무르고 뭐 누르고 돌리고 뭐 두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방법들이 되게 전문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혈액순환, 림프순환을 개선하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통증을 완화하고요. 그다음에 대사 균형을 증진하고 그다음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손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마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사지는 굉장히 어디서 많이 쓰냐면 제가 예전에 허리가 아파서 진짜 50m도 못 걸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카이로프락틱 같은 것들을 제가 그때 이제 치료적 마사지나 카이로프락틱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환자로서. 근데 이게 받을 때 먼저 모든 몸을 마사지를 해가지고 근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완하고 근막을 정상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척추 교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교정을 했을 때 저는 그러고 나서 굉장히 호전을 많이 보이고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마사지라는 거는 치유적인 마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얼굴 마사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치유적인 마사지 안에 얼굴 마사지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마사지 요법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누군가 아플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것들이 하나의 치유적인 방법이라고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종요법은 저거와 비슷한데요. 여러분, 우리 벌침요법 배우셨죠? 배우셨다니, 들으셨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종요법은 뭐냐면요. 그, 예를 들어서, 열이 나는 환자들한테 더 열이 나는 약제를 먹여가지고 치료를 한다든지, 왜 이열치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현대의학은 여러분이 38점, 뭐 37.5도가 넘어도 뭐 해열제를 먹거나 막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한의학에서는 보통 열이 나거나 감기를 하면 오히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뭐 쌍화탕 같은 것들 먹여가지고 땀을 내게 해서 치료를, 그러니까 땀을 나게 해가지고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방법을 하는 것들이 또 이게 방법이 다르잖아요. 접근 방법이 다른데 무슨 얘기냐면 질병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는 약제를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해서 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알레르기 비염을 갖고 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아이가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여드름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치료하냐면,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있는 그러니까 분들은, 선생님. 네? 뭐라고 그러셨나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알레르기 비염 있으면 코가 간지럽고 재채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까 지르텍 같은 약물을 항히타민제를 먹어가지고 콧물이 안 나게끔 가려움이 멈추게끔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코 점막을 자극하는 뭐 한약재 같은 것들을 이렇게 패킹 우리 여러분들 코피 나면 코 막는 것처럼 패킹을 해가지고 그걸 코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코 점막을 굉장히 자극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코 점막이 예민하시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건 어떤 다른 물질, 어떤 물질에 대해서 자극이 돼가지고 계속 재채기도 나고 가렵고 막 이러는데 일부러 그 증상을 더 유발시키는 거야. 그래갖고 유발해가지고 막 콧물, 진물 나오고 더 재채기하고 막 그러니까 발작적으로 한 30분간 계속 콧물 나오고 막 재채기하고 막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증상을. 일부러 유도를 하고 나면 모두 콧물도 빠지고 노폐물이 싹 빠지면서 그 다음에 치유 효과가 나타나는 게 바로 동종요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종요법을 하시는 일부 그 한의원들이 있어요. 일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많이는 아니어도 일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독일에서 자연의학이 발달한 독일에서 우리나라를 건너와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제 아이를 사실은 이제 예전 처음에는 현대의학으로 치료하다가 안 돼가지고 저는 이제 대체약으로 건너서 아로마라든지 동종요법이라든지 약물, 한약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어요. 진짜로 효과를 봤어요. 제 아이를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봤으니까 엄마로서. 그래서 저는 아 동종요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감기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항 해열제를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뜨거운 약제를 먹어가지고 땀을 빼고 땀을 우리가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요. 우리 면역력이 높아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체온 1도가 올라가면 우리 면역력이 5배에서 6배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체온을 높여가지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건 우리 면역세포들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면역세포들을 굉장히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면역력을 높여서 치유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동용요법은 그런 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이제 갈 날이 너무 많은데요. 요거는 너무 많아서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음 주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